그런데 지금 공산당을 지금 끝까지 토벌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장제스? 장제스잖아요. 장제스의 계획이 거의 성공하려고 하는 그때에 중국을 뒤흔든 거대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됩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온 거죠. 1931년 만주를 무력으로 침략한 일본은 1년 후인 1932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도자를 누구 세우냐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를 딱 내세우죠. 아, 이후에 그 영역을 막 점점점 넓혀가면서 중국을 압박해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 장개석으로 하여금 공산당을 토벌하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국민당과 공산당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 봐야지. 그때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제스는 공산당이 대장정을 끝내고 기진맥진했으니까 이때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진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기서 예외의 상황이 벌어지죠. 바로 1936년 12월 12일 시안사변이라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인질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뭐야 또? 장제스의 부하였던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제스를 납치하는 인질 사건을 벌이면서 중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장쉐량의 요구사항은 사실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국민당과 공산당 힘 합쳐서 일단 일본부터 몰아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게 맞죠. 맞아요. 사실 장쉐량은 이전부터 이런 의견을 계속 냈는데요. 장제스가 이를 철저히 좀 무시했다 그래요. 희한한 일이네. 바로 이때 장제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메이링. 메이링? 송 메이링 부인이 가게 됩니다. 세 자매의 막내 장제스의 아내인 메이링이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를 다 뿌리치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장제스가 옥류되어 있는 어디로 갑니까? 시안으로 적진 시안으로 날아갑니다. 와, 용기 있다. 자,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메이링은 함께 간 동행인에게 총을 탁 건네면서 한 가지 다짐을 받습니다. 어떤 다짐이었을까요? 내가 못 데려오면 날 죽여라. 만약 적진에 들어가서 군대가 자신을 억류하게 되면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긴 한데 근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네. 한번 그걸 이해하려면 자, 당시 상황을 좀 각색을 한 이 대화 내용을 지원 씨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아무것도 우리와 의논하려 하지 않아요. 장제스는 내가 설득하죠. 당신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를 풀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장제스를 풀어주면 장제스와 국민당이 나를 죽일 텐데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안전을 약속하죠. 나를 믿으세요. 자, 들어보니까 메이링이 뭘 제안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대단하다. 그렇다면 과연 메이링의 개입으로 인해서 장제스의 목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요? 네. 실제 영상인가 봐. 헉, 우와. 과연 헉, 와, 해냈네. 자, 이 사진은 정말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여분 같아요. 외교적인 수완이 있는 거잖아요. 협상을 맞습니다. 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맞습니다. 메이링에 찾아온 후에 장제스는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던 공산당 측과의 회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대하다가. 그리고 장제스가 무사히 돌아온 뒤에 국민당, 공산당은 힘을 합쳐서 일단 공동의 적인 일본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나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명한 제2차 국공합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국공합작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한 셋째 이 메이링이 중국 역사에 완전히 이제 전면에 하이라이트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국공합작으로 힘을 합친 국민당, 공산당은 1937년 7월 공동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마침내 일본이 중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거죠. 전쟁이 시작되니까 일본은 엄청난 기세로 막 몰아붙이면서 베이징, 티엔진, 상하이 점령하면서 일본한테 처참하게 패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승리를 위해서 나섰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숭시 집안의 세 자매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근데 메일이 장제스랑 결혼하면서 칭링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중일 전쟁으로 다시 세 자매가 뭉치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칭링은 여전히 장제스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이 조국의 위기 앞에서 미움을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요. 여러 구호단체들을 만들고 전투에 필요한 약품, 물자를 모아서 항일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비를 막 털어서 다친 병사들을 위해서 병원을 막 세워주고 전쟁의 최전선에서 여러 부대를 막 방문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했죠. 와,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런 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황은 점점 조금씩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중국 현대사에 가장 참혹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난징 대학살입니다. 1937년 12월 일본이 중국의 수도 난징을 빼앗은 뒤에 엄청난 학살을 자행을 하는 건데요. 아, 난징 대학살. 당시 학살에 희생된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35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말도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난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도시가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죠. 결국 수도를 빼앗긴 장제스는 충칭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칭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의 요새 같다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육지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충칭이지만 어디서는 들어갈 수 있냐면 비행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일본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면서 충칭 역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쏟아지는 공중 폭격이 이어지고 충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 이제 드디어 필요한 건 공군이 필요한 거예요. 공군. 근데 중국에는 제대로 된 공군이 없었다고 해요.